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영수입니다. 마라톤 다들 아시죠? 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마라톤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마라톤을 왜 할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마라토너들에게 마라톤을 왜 끝까지 뛸까? 라는 질문을 한번 바꿔본다면 조금만 뛰다 보면은 어차피 저 앞에 달려가는 선수들을 내가 따라잡아서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금방 알게 되죠. 평상시에 기록도 있고 또 당일날 뛰다 보면 내가 순위권에 들지 못하겠구나, 1등은커녕 이런 생각이 금방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은 왜 뛸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골인 지점에서 골인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입니다. 올림픽으로 따지자면 금은 동메달은 3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보편적인 이유로는 완주의 의미, 내가 끝까지 달려갔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42.195km라는 것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클 겁니다.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5km 단축 마라톤, 또 10km 단축 마라톤, 또 하프 마라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기와의 싸움인 거고 스스로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한 단계 올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전의 기록보다 조금 더 단축시킨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전에 4시간에 뛰었다면 이번에는 3시간 30분에 뛰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30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킨 것, 더 발전을 했다는 것이 주는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성취감, 발전됐다는 그런 느낌을 얻기 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선수들로 들어가자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내고 의미 있는 대회에서 순위권에 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뛰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토너들은 열심히 뜁니다. 1, 2, 3등은 3명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이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1등을 하지 못할 거, 어차피 순위권에 들지 못할 거 뭐하러 뛰느냐 라는 것이죠. 100이 아니면 0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내가 목표를 한 어떤 스탠다드에 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라톤은 뭐하러 뛰어? 등산도 마찬가지죠. 내려올 건 뭐하러 올라가? 이런 생각들이죠.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내가 정한 스탠다드에 다르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내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라는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라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0%가 아니더라도 50%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스탠다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산물들을 따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한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나 자신은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가지는 셀프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 되게 돼요. 내 미래는 밝지 않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둘째치고라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죠. 내가 저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가만히 앉아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강화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더 세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게 아니면 이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그런 스탠다드와 그런 가치 기준을 정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모님에게는 이런 식으로 자녀가 높은 스탠다드와 그에 다르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크나큰 자괴감을 가져서 우울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자기를 벌하기 위해서 자해도 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1등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의대를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라고 그냥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억울해하시면서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또는 전에는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울한 청년들에게 만약 당신이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다면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의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어떤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것은 또 생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다른 환경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성격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너는 의대를 가야 해, 넌 1등이어야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비언어적인 표현들, 내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피드백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내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그런 학대적인 경험이,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더 강합니다. 부모가 나를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너는 나쁜 애야, 너는 모자라는 애야 라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누적이 된다면 그 모습을,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부모상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태도를 어린아이 때랑 좀 커가면서 바꿨다 하더라도 이미 내재화된 부모의 상은 나를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한데요. 청소년, 청년들, 자기를 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고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내재화된 어떤 공격자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던 내가 100% 수능적으로 그 메시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컸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의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해야 되는 것, 재해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의 과정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받았던 그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받은 그 감정선을 성인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다이나믹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지금 따져 묻기 전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과거와 화해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 마인드가 되어줘야 되고,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법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진 않고 조금 더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치료자와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라톤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본 어떤 상처 입은 어린 영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치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보이스 오브 라이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